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장은 멜롱이지만, 예, 우리 마음이라도 좀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만 멜롱인 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멜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다 멜롱일 때는, 예, 다 같이 두드려 맞을 때는 마음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것보다 저게 많이 가고 저것보다 요게 많이 가고. 근데 일단 분산 투자는 기본이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년에 여기는 뭐 저기는 뭐 900%인데 나는 뭐 한 700%다. 뭐 그런 거는 저는 크게 여러분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이게 우상향하냐, 장기적으로 같이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냐,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거를 먼저 조금 보여드리면, 지금 주봉입니다, 여러분. 주봉 추세선 맨 밑에 60일선을 지지받고 5일선, 21선에서 또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여기서 올라서서 5일선 위로 올라서냐, 아니면 다시 좀 박스권 안에 이렇게 살짝 갇히냐, 그거 아마 관전 포인트로 다음 주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 소식, 삼성전자 본사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 요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는 게 이득이겠다, 뭐 요런 이야기가 제 댓글에도 심심찮게 많이 올라옵니다. 미국으로 본사를 좀 옮기자, 나스닥에 상장을 하자. 물론 나스닥에 상장하는 건 본사를 한국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뭐 미국 상장하자, 아예 그냥 공장 옮기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한다는 게, 기업을 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죠. 뭐 정치권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노조 문제, 기타 등등 뭐 하여튼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이런 댓글들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푸대접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한편에서는 그 기업이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많은 국민들의 그 또 여러 가지 희생이 있지 않았냐. 물론 또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막 다 기업이 크고 나니까 이제 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양쪽 다 이야기는 저는 다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창 우리나라 경제개발 하던 시기에 사실 좀 많은 혜택을 보면서 기업이 성장한 것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로만 본다면, 삼성전자가, 예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이죠. 실제로 본사 이전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본사 이전을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IBM 같은 글로벌 기업도 사업부별로 헤드쿼터를 각각 다른 나라에 두는 실험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그래서 삼성의 결론은, 옮기면은 좀 손해다, 이런 쪽으로 결론을 그 당시에 냈는데, 사실 또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내부적으로는 뭐 그냥 이것도 어디까지나 썰입니다, 여러분. 썰. 제 마음속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썰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옮기면 손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정치권 저기 블루하우스 아시잖아요. 거기서 너희들 왜 그래? 그딴 생각하면 혼나, 뭐 이런 그런 게 왔다, 뭐 그래가지고 뭐 안 됐다, 뭐 이런 후문, 썰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옮기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이제 옮기는 것이 힘들어졌는데, 일단 지금 미래의 삼성전자, 미래의 삼성전자들은 본사를 지금 외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 중에 절반, 정확하게 49.5%입니다. 는 본사를 지금 해외에 두고 있다. 삼성처럼
한국에 이 묻어둔 레거시, 뭐 그런 한마디 말해서 제조 그 산업이죠. 이런 레거시가 없는 신생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뿌리를 두기 시작했다. 요게 지금 지금 이들 그 미래의 우리나라의 미래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톱 기업이 몇 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신생 기업들이 지금 속속 해외에 가고 있고, 해외 공장이라 해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스타트업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두고 있다. 예, 본사를. 그래서 미국에 이런 쪽에 이제 본사를 두게 되면 기업 운영에 필요한 돈이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뭐 인재, 사람 이런 시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같은 기술과 제품을 가진 기업이라도 여러분 똑같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미국 시장에 뿌리를 두면 더 높은 몸값을 받고 있죠.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인재를 구하는 데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왜냐? 그만큼 이제 그 시장 안에는 회사도 많고 그 사람도 넘쳐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인재들이 스타트업이 어떤 미국이나 이런 쪽에 본사를 두는 것도 있지만, 예, 과거의 삼성전자로 불리는 기업들, 예, 나름 잘 나가는 회사들도 해외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국내 제조기업들 고용을 분석해 봤는데 5년간 국내 일자리 18만 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직원이 한 11만 명이고 현대차가 한 7만 명 되거든요. 합치면 딱 18만 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5년간 국내 일자리 18만 개,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만한, 예,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직원들을 가진 회사가 같은 기간 동안 해외로 넘어갔다. 예, 하여튼 법인 일자리는 약 한 40,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요. 같은 기간에 해외 법인 일자리는 한 42만 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해외로 간 해외 쪽에 있는 법인들은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어떤 리쇼어링이라고 그러죠. 어떤 해외 생산 시설을 자국 내에 복귀시키는 이 정책을 펴는 미국, 뭐 일본, 독일 이쪽은 상당히 그런 쪽에 지금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자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3% 늘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또 펴가지고 들어왔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우리 그 삼성전자 요거 하나만 예를 좀 들어볼게요. 텍사스주에 이번에 테일러시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죠. 이때 세금 감면이 한 1조 원 정도 넘게 세금 감면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3천억 원대의 교육세 면제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려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역 공동체의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세제 주고 뭐 전기라든지 가스 걱정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지금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추진 중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을 놓고 지역 주민과의 줄다리기에 지금 수년째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뭐 전기줄이나 뭐 공업용수 뭐 이런 거 하나 끌어오려면 저도 자세하게는 이쪽 파트에 담당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시청하고 도청 문턱을 닳도록 오가야 된대요. 뭐 하여튼 뭐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많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떤 글로벌 어떤 속도전을 빨리 내야 되는데 기존의 공장 부지의 빈 공간을 찾는 플랜 B를 고민 중이다. 예,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뭐 층수를 올리든 아니면 뭐 공장을 옆으로 확장하든, 그래서 그냥 아예 신규 부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삼성전자들이 본사가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동아일보 뉴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는 미국으로 그 TSMC처럼 나스닥의 50%는 상장시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